정부도 실은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까지 망가지면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막고자 내수를 좀 살리려고 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살아났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형국이다. 그렇지만 거꾸로 놓고 본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살아날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수출에서는 지금 자꾸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계 대출이 늘면서 그 지금 시장을 받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은 했지만 그 상승이 좀 질 좋은 상승은 아니다. 그리고 상승이 그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오른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어떤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온기가 전체적인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삼프로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동산 상담소 집으로의 정프로고요. 오늘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께 알짜 정보들 그리고 최신 뉴스들 또 여러분의 상담까지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쌤이정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선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하죠? 네. 또 뭐 그건 또 숨기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네.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산 것보다 네. 다음 매매가가 조금 높게 거래됐어요. 무려 그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네. 그 에어컨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런가요? 에어컨 주셔서 감사하고. 에어컨 잘 되던가요? 네. 시원해요? 에어컨. 네. 아 그거 저 설치하신 분이 네. 그거 다시 가져가셨어요. 왜요? 안 된대. 뭐가? 에어컨. 이게 뭐 지선 씨 문제가 아니고 네. 아마 설치하다가 뭐 문제가 생겼나 봐. 네. 다른 에어컨으로 지금 교체했습니다 또. 그 네. 에어컨은요? 네. 그 에어컨은 지금 저 폐차장 가 있죠. 아, 진짜요? 네. 그거 못 쓰는데요? 네? 그거 못 쓴대요? 아니면 왜 멀쩡한 걸 왜 아니 근데 버려? 그게 이제 아마 이동하면서 뭐 관, 배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균열이 좀 생긴 모양이에요. 말도 안 돼. 사기 또 당하셨네. 모르겠어 나도. 네, 그래서 하여튼 에어컨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아, 근데 집값이 오른 모양이죠? 집값이 오르고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지금 일부 지역에서 지금 오르고 있고요. 일부 지역이 지선 씨네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금매를 잘 잡으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뭐 한 일주일 뒤에 바로 그 몇천만 원 이상의 실거래가가 찍혀가지고, 네. 그 역시.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판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깔고 앉는 거니까 뭐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뭐 하나하나 좀 가보죠. 일단 뭐 최근에 그 흐름을 좀 보면 지선 씨가 그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흐름을 거스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지 네. 그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토개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국 시장 한번 먼저 보면요. 네. 자, 매매가가 지금 여전히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심리 상태도 지금 여전히 매도자가 많다라는 응답이 많지만 그래도 전주 대비 계속 꾸준히 시장 심리 자체가 좀 좋아지고 많이 있습니다. 회복됐네 진짜. 네. 이 전국이죠. 네, 전국 단위입니다. 네. 자, 서울시를 놓고 보면요. 네, 잠깐 주춤하더니만 다시 하락폭이 좀 많이 감소되고 있죠. 여전히 심리 상태도 좀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약간 좀 국지적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왜 하락폭 좀 줄어든다고 할 때 네네. 다시 커질 거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아 기분이. 네. 아, 그래요? 떨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네네. 5월밖에 안 돼서 네. 아직 지금 이렇게 막 변동폭이 큰 게 1, 2, 3, 4, 5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보면 그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계열을 한번 놓고 보면요. 전체 이제 계절 중에서 이제 5월달, 6월달에 좀 상승폭이 가장 좀 적어요. 5월이. 네, 5월, 원래? 6월. 네, 원래 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월부터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번 달, 다음 달 정도 이제 조금 다시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이런 부분들 좀 알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상승했었던 거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그럼 일단은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지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국지적으로 상승한 그 성격을 한번 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요 서울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대한 증감률이에요. 자, 파란색이 전세고요. 빨간색이 이제 매매입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전세가 어떤 집값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보면 이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제 상승을 하는 거니까 파란 선이 빨간 선보다 바깥으로 있을 때 결국 그 지역의 수요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오. 그러면 주간 단위로 일단 봤을 때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가 일단 조금 좋은 모양이고요. 송파구는 지금 매매 가격이 전세 수요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아무래도 조금 어떤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먼저 매매 가격이 좀 올라간 거죠. 노원은 여전히 지금 약간 전세 가격이 여전히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지역 간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지역들 이제 주요 25개 구 가운데 이제 조금 네. 더 관심들이 많으신 쪽을 아마 이렇게 네, 맞습니다. 고르신 거죠? 네. 약간 그 방향이라도 그래도 좀 맞춰주시면 좀 좋겠다. 송파는 좀 네. 오른쪽 아래쪽이라. 아, 네. 노은 오른쪽 위. 아,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보기가 편하지 아, 않을까. 네, 네.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네. 이게 보면 이제 실은 소팅을 그 매매 가격 순서대로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우클릭으로. 아 매매 가격 순서대로 네. 하시는구나. 네. 근데 이거를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좀 좋습니다. 되시죠. 자, 서울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서울 그리고 경기도 전국 단위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대한 변화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번 상승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좀 느끼실 겁니다. 송파 양천. 네,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지금 일부 송파와 양천에서는 지금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양천이면 이제 목동.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송파구가 조금 다른 지역들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송파구가 지금 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지금 형국이고요. 서대문이 조금 많이 빠졌네요. 네, 서대문. 자 전세 가격을 한번 볼게요. 네. 네. 송파가 여전히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매 가격이 조금 더 빨리 오르고 있죠.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전세 가격도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우리가 주거로 굉장히 선호되는 지역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른 지역을 보면 여전히 네, 수요 자체가 여전히 전세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서울이 지금 이런데요. 자, 경기도를 한번 볼게요. 네. 오. 우리 저 지선 씨는 저 관악인가요? 지금 저 경기도에서 월세 살고 있고 그렇죠. 산 거야? 네. 아 그거는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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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등포구. 지금 영등포구도 보시려고요? 네, 한번 볼까요, 영등포구? 네, 영등포구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살아나진 않았어요. 아, 근데 그래요? 지금 남의 거에 관심 많으시네요. 나는 네. 솔직히 네. 서울 전체가 떨어지고 올라가 상관없어. 네. 너만 좀 떨어져. 지선 씨 네. 왜 심보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요? 네, 네. 네, 우리 세미정님은 어디시죠? 아, 저요. 저 양천. 목동. 네, 목동 옆에 있습니다. 올랐네. 네, 아니 뭐 아, 신정동, 이런 기분이구나. 네, 네, 신정동. 아 신정동. 네. 약간 올랐다고 하니까 배 아프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네. 봐봐요. 우리 지금 지선 씨도 네. 옆에 오르니까 약간 배 아프잖아. 나는 어떻겠냐고. 이 두 분을 보면서 아 정말. 마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상승이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되게 좋은 상승은 아니에요. 네, 일단 자료를 한번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신도림동은 그 영등포 좀 사이에 있는데요. 구로구 네, 신도림동이죠. 네, 네. 지역 신도림이? 자체는. 네, 네, 네. 아 구로구예요. 네, 근데 바로 이제 길 건너면 바로 영등포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보통은 네 신도림동은 조금 더 좋게 좀 쳐주죠. 자, 네. 자 이제 경기도를 한번 가볼게요. 경기도. 네, 경기도는요 지금 다 하락하고 있지만 유독 화성. 화성? 네, 화성에 동탄이 있죠. 아, 네, 동탄 쪽에 동탄. 네, 그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 때문에 이쪽 동탄 쪽이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는 화성에서 지금 동탄 쪽 지금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을 보면요, 화성은 아직까지
전세는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좀 먼저 오버슈팅한 그런 좀 느낌이 좀 있고요. 과천, 성남. 네, 여전히 우리가 그 경기도에서 좀 많이 선호하는 과천 그리고 분당 쪽 이쪽에 대한 전세 수요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좀 들어가야 될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많이 떨어진 지역을 가야 돼요? 네, 많이 떨어진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좀 수요 자체가 좀 탄탄한 곳을 가면 되는 어디죠? 거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과천, 성남.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거 물론 이제 저게 지금 한 주간 단위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 그건 이제 전체 떨어진 거에 비하면 미미한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오르는 지역들이 실은 그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미 많이 최저가에 비해서는 그렇죠. 많이 좀 올라가지고. 올랐죠. 네, 금매도 좀 많이 아마 사라졌을 네. 거예요. 이 지역 자체의 상승률이 이 정도면 실은 금매는 거의 소진됐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부동산에서 포모를 절대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왜요? 부동산은요, 이게 다 순차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지역을 안 사고 추경 매수 하지 않고 그 옆에 지역을 사시면 돼요. 근데 이 순차적으로라는 말이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떤 네. 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우님이 네. 우리가 지역을 딱 고르고 있으셨잖아요. 몇 네. 개 지역. 근데 네. 몇 개 지역에서 딱 봤었는데 첫 번째 지역에서는 이미 가격이 살려고 오르기 했는데 시작해서 올랐죠. 못 샀어요. 네, 못 샀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갔었죠. 네. 근데 그 지역에서는 지금 최종 산 곳에서는 급매물을 잡으셨잖아요. 네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의 수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이 소화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한 20%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 부동산은 어차피 한번 방향이 틀게 되면 서울은 다 같이 오릅니다. 과거 시계열을 보면 2015년도부터 이렇게 상승장이 시작했을 때 네. 그 바닥에서부터 다 150%, 200%다 똑같이 올랐어요. 모든 신축이나 구축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만약에 시장이 상승이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아직 덜 오른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데드캣 바운스 이래가지고 그거 한 거 사실 한 달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 얘기한 지 한두 달? 네. 근데 지금 이것도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저는 데드캔 바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네. 10월에 한번 악소리 날 겁니다. 악소리가 날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사실 거예요? 10월에 악소리 나죠. 네. 근데 그 11월에 또 바보같이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까지 물 딱 빼고 네. 다 양털 깎고 아, 저는 이제 내년 1, 2월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네. 이건 진짜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굉장히 로지컬. 제 로직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자, 부채 한도 협상 지금 막 삐걱거리죠? 네. 이거는 큰 게 아니에요. 더 큰 게 있어요? 이건 넘어가. 잘 마무리된다. 이거는 잘까진 모르지만 하여튼 막판에 협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예산을 조금 감액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진짜는 9월, 10월, 11월에 옵니다. 9월, 자, 10월, 10월. 균열이 생기나요? 9월, 10월, 11월에 무슨 일이 있죠? 무슨 일이 있는데요? 2년 전을 떠올려 봅시다. 2021년 9월, 10월, 11월. 네. 우리나라 단군 이래 네. 역대 최고가 전세가 기록했던 때입니다. 역전세가 온다는 거죠. 역전세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전 악전세라고 봅니다. 소리가 나. 네. 전세가 그때 그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이죠. 저는 왜냐면, 이제 제가 부동산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이번에 집을 보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느낀 게 만약에 9월 달에 역전세가 날 집인데 이런 말 드려도 되나? 그러면은 이 역전세 때문에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벌써 지금부터 난리거든요. 그렇잖아요. 4개월 뒤에 당연하죠. 2억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벌써 막 물건을 내놨을 거란 말이죠. 금매로.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집주인들이 네. 막상 세입자들이 그냥 살 거라는 희망 섞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나 아. 세입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이 왜? 아니 옆집은 지금 우리보다 2억 싸게 전세 들어갔는데 내가 그 2억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돼? 한 3, 4천이면 몰라. 이사하려면 또 돈 드니까. 이건 못 참아. 그래서 나 2억 내려달라고 하죠? 네. 그러면 집주인은 내보내거나 내줘야 되죠.
이거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반 갈려서 있잖아요. 지금 네, 인터넷에도 네, 네. 뭐 네. 시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확하게 강남권에서는 네. 역전세가 지금 정확하게 한 6, 7억 정도가 나 있어요. 6, 7억이요? 6, 7억. 네. 고점 대비 6, 네, 6, 7억을 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와. 제가 압구정의 어떤 PB센터의 고액자산가들과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강남권의 아파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전세가 이쪽 강남권은 뭐 6, 7억이 지금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에서 정말 특이점 하나는 강남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안 빠졌어. 네. 오. 그러니까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 아. 그 6, 7억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전히 6, 7억이라는 돈 자체가 좀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출 부분을 이제 열어줬죠. 15억 이상에 네.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물건 자체가 쏟아지지만 않는다면 요 상방에서는 일단 막아줄 거는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듭니다. 정프로님 어때요? 저 얘기 들으니까. 아니, 저는 사실 강남에서 큰 악소리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아, 딴 데서. 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도 그러니까 2017에서 2020까지 많이 부동산이 상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규제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서울부터 규제를 하면서 이제 경기도로 계속 규제를 해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풍선 효과처럼 사람들이 이제 규제가 안 된 그 옆 지역으로 자꾸 갭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동두천 위쪽이라든지 경기 남부 밑에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굉장히 적은 몇 천만 원으로 갭 투자한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MZ 세대 중에.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아마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 외곽 쪽 그리고 여전히 물량이 좀 많은 어떤 대구 지역이라든지 네. 이쪽 지역들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 터지죠. 경기부터 서서히 조여 옵니다. 9월, 10월, 11월 네. 조여 오고 아마 한 1, 2월 때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오고. 불안하네. 네. 네. 아니 뭐 그 정도까지. 네. 전 공포 분위기 좀 조장 좀 합시다.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남 핵심 뭐 3구 내지 4구 정도만 조금 버티고 나머지들은 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저는 진짜 제가 유주택자 심지어 이제 정말 빚을 많이 지고 집을 산 입장에서 네. 되게 얄밉고 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야 사람 마음이 이 포지션이라는 게 참 네. 희한합니다. 아 그래서 유튜브에서 부동산 얘기하면 그렇게 욕들이 많이 양쪽에. 오르면 오른다고 네. 내리면 내린다고. 네. 하여튼 뭐 우리는 일단 나온 걸로만 가죠. 네, 뭐. 네. 팩트로 한번 말씀을 자, 경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봤고요. 네. 자, 이번에 전국 단위를 전국. 보면요. 네. 전국 단위 지금 대구는 여전히 많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수급도 많이 무너졌고. 자, 그런데 지금 세종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세는 세종도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매매 가격이 상승한 거죠. 네. 대구는 여전히 와, 안 대구 좋고요. 진짜 압도적이네요. 네. 그럼 지금 보면 지금 상승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세종, 경기권에서는 동탄, 서울에서는 송파. 어떤 그 세 개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빠지고 세종. 새 아파트가 많아. 새 아파트도 많고요. 그 구성원이 고학력자가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세종, 송파, 네, 동탄. 동탄. 네, 자본보다는 학력을 좀 고학력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 사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를 때도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요. 내려갈 때도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내려가는 지역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은 이런 어떤 세종 지역 같은 걸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서워요? 네, 너무 변동폭이 크니까. 마치 집값이 주식처럼 왔다 갔다 맞아요.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MZ 세대들의 또 특징이 굉장히 요즘 정보도 빠르지만 결단력도 빠르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시장을 확 올렸다가 확 끌어내리는 이런 좀 특징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네. 자, 일단 기사 내용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양극화는 여전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하는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었는데요. 이제 서울 쏠림이 가속화되며 이제 지방 시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회복세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세종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그 분양 시장을 보면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북 등 6개 지역에서는 올해 청약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건도 안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 아예 이제 분양을 안 내보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미분양이 날 게 뻔하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지방은 이제 위축을 넘어서요. 부동산이 지금 침체 상황이고요. 건설사들이 지금 대여섯 개들이 지금 현재 파산을 하고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금 조달 문제로 이제 위험한 시점을 좀 맞고 있다라는 네.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실은 금융감독에서도 한 그 PF 시장 한 400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핀셋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원을 해줄 곳들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대주단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뭐 한 곳에서 먼저 이제 자금 회수를 하게 되면 이제 경색이 되니까 이제 서로 한번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회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일정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네, 한번 좀 파산까지 좀 고려하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이 좀 진행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지방에서 이제 집을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네. 언제쯤 구매를 하면 좋을까요? 지방은요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야죠. 네, 이거는 정말 전세가 확연하게 상승하는 거를 보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장 자체가 지금 양극화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서울은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전체 시장 자체가 지금 그 보합의 형태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왜 서울은 올랐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만 오른 이유. 네, 서울만 오른 이유. 그러니까 뭐 세종 그리고 세종하고 동탄 그리고 송파 왜 그 지역만 올랐는지. 네. 자, 일단 특례보금자리론 네. 아시죠? 우리가 1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으니까 3월까지 지금 뭐 우리가 한 40조 정도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네. 25조가 지금 소진이 됐고요. 지금은 거의 한 80% 이상이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이제 모두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 특례보금자리론뿐만 아니고 자, 은행의 담보대출 양이 지금 3월 달에 많이 늘었죠. 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상승은 실은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실은 대출. 부채로, 대출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올라간 상황이다. 네. 자,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요, 자 엊그제 나온 건데요, 은행 가계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시면요, 1월, 2월달에 이제 담보대출이 좀 줄어드는 모양을 보였는데요. 네. 3월, 4월에 굉장히 다시 늘었죠.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부분이 1,000조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에서 네. 다시 담보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늘어난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수출인데요. 위는 수출입니다. 수출이 계속 그 고성장을 하다가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7개월째 지금 수출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자, 무역 수지는 더 심각합니다. 네. 무역 수지는 이제 수입 수출을 뺀 거지 않습니까? 14개월째 지금 감소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지금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수출이 지금 뭐 6개월 이상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부동산 내수 쪽에서 지금 약간 받쳐주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1, 2, 3, 4월 해가지고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뿐만이 아니고 뭔가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대출이 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방을 지금 이제 멈춰졌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도 실은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까지 망가지면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막고자 내수를 좀 살리려고 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살아났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형국이다. 그렇지만 거꾸로 놓고 본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살아날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수출에서는 지금 자꾸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그 가계 대출이 늘면서 그 지금 시장을 받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은 했지만 그 상승이 좀 질 좋은 상승은 아니다. 그리고 상승이 그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오른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어떤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온기가 전체적인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요 부분이에요. 자, 2030 세대. 자, 그러니까 MZ 세대죠. 그 보면
거래량 증가가 요 파란색이 이제 2030 세대인 거죠. 전체 비율로 놓고 보면 네, 2030 외 증감률보다 2030 세대들이 더 많이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앞서 보면 대출을 통해서 2030가 아직 자본 축적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20-30%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대출로 지금 성급하게 지금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되는데. 왜요?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집을 사서 이제 잘 뭐 버틸 수 있고 하면 괜찮은데 네. 이제 어떤 파도가 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 20, 30대라면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게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텐데 네. 여기서 이제 대출 많이 아마 비중이 꽤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뭐 금리 그러니까 이제 이자 감당을 못 해내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이 파산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아마 물건이 이제 시장에 다시 폭탄처럼 나올 가능성은 좀 높은 거죠.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지금 뭐 향후 일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택을 구입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 그런 네. 지금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5060 세대들이 실은 밑을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자산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보고 더 있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약간 조금 빠르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뭐 PF 부실도 우리나라에서 뭐 잘 막을 거고 큰 문제 없이 이번 어떤 경기 침체만 잘 마무리만 되진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좀 쌓여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혼풍으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를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조금 네. 가시밭길이다. 한 1, 2년은 아마 좀 어떻게든 버티셔야 될 텐데 만약에 네. 상황이 좀 안 좋아도 네. 그게 쉽지가 않으실 것 네. 같다. 오늘 금리 얘기도 해주시나요? 네, 금리 얘기도 해드릴까요? 아, 네네. 아, 금리가 네네네. 좀 중요해서. 아, 많이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 금리를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네, 금토이가 열립니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금리 전 동결할 것 같아요. 동결? 네. 네. 미국은 올렸는데 네. 네. 왜? 올리면은 죽는 소리 곡소리 난다고 너무 좀 주위에서 많이 경고를 아, 해가지고 네네. 못 올릴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정프로님은? 금리는 사실은 안 올리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이번에 지선 씨가 잘 알고 있군요. 네. 네. 컨센서스가 일단 동결이죠. 그래서 네. 지금 미국하고 1.75% 지금 차이가 네. 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무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물가를 좀 자극할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이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생각해서 한 번 동결을 더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요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약간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썩 좋은 건 아니다. 기준금리 말고 네. 그 우리는 기준이 뭐죠? 그 기준금리 말고 부동산 시장 네, 코픽스. 코픽스. 뭐, 네네. 아, 그건 지금 흐름이 보자.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채권금리 자체는 좀 많이 하락이 돼가지고요. 하락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4% 수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3%까지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아, 계세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7, 8%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리라는 부분들이 어떤 전세 수요라든지 지금 매매를 좀 자극하는 좀 부분들이 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 또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죠? 네. 일단 한전 변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한전 변수. 네. 한전 변수. 한전이 이번에 얼마 올렸죠? 킬로와트 시당 킬로와트당 뭐 8원인가? 8원 올렸습니다. 원래 이제 올려야 될 금액보다 훨씬 못 올렸죠. 그러니까 네. 원래 올려야 될 금액이라는 거는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한전이 적어도 BEP를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 올려야 되는 그 금액보다 훨씬 못했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채권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한전이 채권을 발행해. 네. 한전 같이 안 망할 회사가 채권 발행해.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그거 사겠죠. 네, 돈이 거기로 쏠리겠죠? 그럼 이제 뭐 투자 등급에 뭐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돈을 쫙 빨아들여. 네. 나머지 회사들은 그러면 올려야죠. 네. 올려서 채권 발행해야 되니까. 금리를.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6, 7월 발생할 것 같다.
이제 뭐 거의 실질금리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의 말씀이죠. 뭐 이제 선수를 안 했습니다. 네, 네. 전문가세요 두 분. 네. 집으로 언제까지예요? 저희요? 갑자기 또 집으로 언제까지 물어봐. 이미 이제 우리 성우님 집을 사셨으니까 네. 이제 종방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일단 저 살 네. 때까지 좀 해주시면.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럼 뭐 저 프로님 사실 때까지 더 가는 걸로. 아, 재밌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수출이 굉장히 지금 뭐 6개월에서 12개월, 14개월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로 인해서 좀 마음 급한 지금 2030 세대들이 대출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서 지금 매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약간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요. 일부 구축들은 아직 오르진 않았어요. 네, 일부 지역에서 신축 위주로 네네네. 주거지로 선호되는 지역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약간 꿈틀거리는 거지 여전히 좀 추격 매수는 또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권하지도 않고요. 추격 매수는 위험해요. 일단 네. 비어 있는 집이 많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세도 안 주고 그냥 비어 있는 집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못 버티고 팔면 그게 최저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좀 뭐랄까 되게 불안하고 집값을 맨날 검색을 하면서도 너무 불안한 마음이 크니까 그 집 가진 사람들 지금 엄청 불안할걸요. 다들. 네, 맞아요. 네. 아마 팔고 싶은 분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매매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뭐 서울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년 평균이 6천 건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여전히 한 2천에서 3천 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늘어났지만 근데 지금 5월달, 6월달은 제가 봤을 때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아, 더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요 정도까지가 아닐까. 근데 이제 뭐 PF 부실이라든지 다른 어떤 뭐 한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없으면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가다가 시장을 좀 에너지를 축적하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는 자산이기 때문에 크게 네. 재무의를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지금 막 오른다라고 해서 너무 그거에 그 걱정에 두려움에 포모 때문에 막 너무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네. 자기 자산에 맞는 적어도 내 돈은 한 50%는 있는 게 좀 안전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연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택을 매수하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준비되신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현재 앞으로 그래서 우리 세미정님은 네. 우리 부동산 경기를 아직은 뭐 이렇게 막 다시 상승으로 갈 거리면 분명히 좀 아닌 것 같다. 네, 여전히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L자형이 지금 현재 서울은 약간 꿈틀 올라가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근데 지방은 여전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시장을 합치다 보면 지금 현재 보합권이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조금 슬기롭게 잘 돼야지 보합권이지 서서히 지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펀더멘탈 상으로는. 네. 그래서 네. 너무 급하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네. 그래서 여태까지 잘 버티신 분들은 조금만 더 잘 버티시고요. 네. 그렇다고 뭐 부동산 너무 급하게 뭐 무리하게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자기에 맞는 한 채 정도는 가져도 괜찮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민이 있는 분들의 고민을 맞춤형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중요한 시간이죠. 네, 테일러메이드, 아, 비스포크, 음? 딱 아닌가 그거는? 비스포크? 네. 그것도 약간 그 맞춤형 딱 뭐 이런 거 맞춤형. 아니에요? 네. 우리 시청자 맞춤형 이 사연자에 딱 맞는 집을 오늘도 준비를 해 오셨고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과 또 우리 세미정님 또 저희 지선씨랑 제가 네. 딱 맞는 집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커피 한잔 하시고 문조커피 한잔 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고민 사연 해결하러 떠나겠습니다.